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 당의 정체성, 왜냐하면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 밝혀진 많은 우리 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많은 그 관계들 때문에 의문을 가지신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조 분야에서는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쌓으셨지만 당대표라는 자리는 여러 분야를 아울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당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입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2월에 됐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입니다. 예, 한 7개월 됐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예.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재헌의회가 출범하면서 건국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940 몇 년인지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런 식의 아니 뭐 제가 적절하지 퀴즈를 않다고 내려는 건 전혀 생각해요. 아닙니다. 퀴즈를 내고 계시잖아요. 예. 퀴즈를 내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저는 그 재헌국회로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일 수 있는데요. 동성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제로서 어떤 가족 제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기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현 단계에서는 동성혼은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단계에 있어서는 예전에도 미국도 안 그러다 인용됐죠. 이건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둡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성혼이라는 것은 가족제도 이전에 저는 우리 인간의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은 4개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주국가가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을 보면 인권 위에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권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은 현재로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그게 바로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서 금지되고 또 제재를 받는 그런 조항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권리 의무를 부과시키고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관계가 된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사처벌까지 아니고 그걸 민사 손해배상할 수 있게 되는 건 찬성하십니까? 민사 손해배상도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그 기관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다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고 공격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저는 이 차별금지법에 있는 뭐 동성애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자유를 차별행위라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 보는 것 자체는 교육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류적으로 금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학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유를 완전히 부과하는 건 좋은데요. 학력이라는 것이 특히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이 반복 학습이라든가 이런 그 동기부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험을 안 보는 이 제도 자체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겁니다. 잘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시험을 계속 몇 달 만에 한 번씩 보고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뜻은 원 후보님도 아니실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과연 어떤지를, 학습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봐주는 학원으로 또는 국제학교 이런 경우로 오히려 부담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을 여러 가지 AI 튜터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그 경쟁을 없앰으로써 그냥 스트레스를 안 준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면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개인이 다음 질문 선택하게 드릴게요. 한다는 얘기인가요? 제 질문입니다. 탈세계화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탈세계화에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질문 자체가 일도양단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챗 GPT와 같은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몇 개 찝어보겠습니다. 자, 탈세계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FTA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필요하죠? 반대하는 분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그리고 블록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미일 관계의 공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굳이 군사적인 문제, 어떤 세계 전략상의 문제를 떠나서 경제 블록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저와 생각이 일치하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FTA를 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요. 자,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아마 11월 정도면 이 새 미국 정부 출범 전에 어느 정도 완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권 차원에서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게 됐었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위비 문제는 또 게다가 우리의 핵 무장과도 연관돼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행정부가 들어올 때 더더욱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냥 가난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안보에 대해서도 저희의 부만큼 우리 국가의 위상만큼 기여를 해야 되고요. 대신 이 방위비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부담을 더 하게 된다면 민간 영역에서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들이 미국의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풀어내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방위 분담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점에서 게다가 독일 같은 주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시간 비교적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